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여기를 찾아오신 여러분께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토버스에서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변화 한 가지를 차분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의료초지능, 우리의 건강과 일상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될 기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께 조금 낯선 말일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에는 이런 변화라면 나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부드럽고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걸어가 볼까요? 의료초지능, 지금 이 순간 어디까지 와 있을까? 우리는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관한 변화만큼은 우리에게 늘 그 어떤 것보다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지요. 몇 년 전만 해도 AI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침을 제시한다는 이야기는 다소 먼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마 AI가 의사보다 더 똑똑해질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미래가 너무나 조용하게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각각 발표한 의료 AI는 이미 전문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MAI-DXO는 어려운 임상 사례에서 85%가 넘는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구글의 매드팜2는 미국 의사시험 문제에서 86.5점을 받아 전문가 영역에 도달했죠. 물론 이 AI들이 모든 병을 대신 보거나 의사를 대체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를 도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는 시대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억, 왓슨이 실패했던 이유. 여러분 중에는 몇 년 전 한국 병원들이 도입했던 왓슨이라는 AI 의사를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시 병원 광고에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지면서 이제 AI가 암도 진단해준다더라, 이런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부드럽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왓슨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병원 시스템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자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해 의사들이 모든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했습니다. 바쁜 진료 시간에. 이건 정말 큰 부담이었죠. 두 번째는 현실의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왓슨은 교과서와 논문처럼 깨끗하게 정리된 데이터만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의 정보는 의사의 글씨, 기록 습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처럼 복잡하고 다채롭습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거죠. 세 번째는 한국이라는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험 기준도 다르고 한국인의 특성도 다르고 치료 과정이 다른데 왓슨은 미국 기준만 알고 있었습니다. 왓슨의 실패는 단순한 기술 실패라기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혼자서 잘난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람과 현장,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의료초지능이 바꿀 시니어 세대의 의료 경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 이 부분을 가장 따뜻하게, 가장 깊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진단이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질환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의사의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AI는 많은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은 위험 신호도 빠르게 찾아냅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검사가 줄어듭니다. 이 검사는 꼭 필요한 걸까? 혹시 더 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참 많으셨죠. AI는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주기 때문에 몸의 부담도, 비용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병원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AI가 미리 환자의 상태를 분석해두기 때문에 문진 과정이 빨라지고 진료 흐름도 매끄러워집니다. 기다림이 힘든 시니어에게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방 중소병원의 진료 수준이 올라갑니다.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AI는 전문 수준의 판단을 도와줍니다. 이건 곧 지역 격차 해소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응급 상황에서 더 빠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응급실에서 몇 분, 몇 초의 판단은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AI는 이때 매우 가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시니어가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하는 것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천천히 해볼 수 있는 준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 나의 건강 기록을 정리해두기. AI는 많은 정보를 알수록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AI 진단을 받으려면 내 건강 기록을 조금씩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평소 혈압 기록, 복용 중인 약, 하루 복용량, 최근 병원 진료 내역, 검사 결과 사진이나 PDF, 스마트폰 건강 앱 켜두기. 꼭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모아둔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2. 병원 앱과 모바일 절차에 익숙해지기. 앞으로 병원은 앱으로 예약하고 스마트폰으로 접수하고 처방전도 핸드폰으로 받는 시대가 됩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도 두어 번만 해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주변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디지털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내 건강을 더 편하게 관리하는 작은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건강 정보를 올바르게 고르기. AI가 똑똑해지면서 인터넷에도 정말 많은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이걸 구분하는 눈입니다. 병원 안에서 사용하는 AI는 의사, 간호사, 전문가들이 검증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건강방송, 인터넷 광고성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기억해주세요. 병원에서 의사가 쓰는 AI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AI는 완전히 다르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시니어 개인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이번 변화 앞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AI 진단을 보험에서 어떻게 인정할지, AI가 틀렸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의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지, 지역별 의료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의료 초지능 시대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한국이 이미 이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병원과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 AI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는 의사의 자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AI는 의사의 눈이 되고 의사는 환자의 마음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AI가 의사를 대신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료 초지능의 목표는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는 아주 넓게, 아주 빠르게, 실수 없이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듣고 치료 방침을 설명하고 결정을 책임지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에게 더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일상은 더 밝아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미래가 조금 두렵다기보다 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의료 초지능은 우리의 노년을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기술입니다. 진단은 더 정확해지고, 대기 시간은 줄어들고, 불필요한 검사는 사라지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터버스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늘 응원합니다.